이것은 단순한 작별 초상화가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차갑게 벼려진 얼어붙은 복수이죠. 여러분은 호화로운 사파이어를 두른 미소 짓는 대공비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미소 뒤에는 현대 군주 역사상 가장 요란했지만 동시에 가장 조용했던 전쟁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전쟁이죠. 궁궐의 두꺼운 벽 안에서 벌어진 수십 년간의 굴욕, 얼음장 같은 경멸, 그리고 빛을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한가운데 바로 그들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사파이어들이죠. 수년 동안 그녀에게는 손에 닿지 않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한 여인의 기운이 스며든 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뒤 마침내 이 보석들을 손에 넣게 된 그녀는 단 하나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사진 속 단 하나의 제스처로 모든 것을 뒤엎어버렸죠. 과연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궁정 전문가들은 왜 이것을 현대 군주국의 역사 목걸이의 구성은 대칭과 자연스러운 조화에 대한 찬가입니다. 왕실 훈장을 연상시키는 중앙 장식은 살짝 더 작은 두 개의 측면 장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잇는 연결고리는 다이아몬드로 가득 채워진 우아한 꽃 모티프입니다. 백금 또는 백금으로 엮은 이 얼음 같은 화환은 장신구의 엄격한 귀족적인 분위기에 여성스러움과 부드러움을 더합니다. 수백 개의 보석을 지탱하는 틀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하인으로 돌들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며 모든 영광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반베버 주얼러의 진정한 천재성은 외부인의 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장신구는 진정한 공학적 걸작이자 귀한 변신 로봇입니다. 복잡한 숨겨진 잠금 장치와 보이지 않는 경첩 덕분에 이 장신구는 승리적인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형태에서는 위험 있고 위풍당당한 타협 없는 공식 목걸이입니다. 하지만 측면 요소를 분리하면 중앙 부분은 화려한 브로치나 펜던트로 변모합니다. 측면 부분은 재킷 칼라나 드레스 허리에 착용할 수 있는 한 쌍의 클립 브로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신은 특별한 틀에 고정하면 목걸이가 빛나는 티아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태로 첫 소유주인 조제핀 샤를로테는 자주 착용했습니다. 장신구의 스타일은 신고전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후기 아르데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는 유려한 선과 식물 모티프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 세트가 아니라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사파이어는 충성심과 지혜를, 다이아몬드는 영혼과 순수함을, 그리고 꽃은 왕조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잠시 여러분이 이 보석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귀한 금속의 기분 좋은 무게와 보석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는 작고 확실한 딸깍 소리와 함께 닫힙니다. 완벽한 품질의 소리이죠.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움직일 때 시작됩니다. 모든 정석대로 세공된 각 다이아몬드는 미세한 빗줄기도 포착하여 수천 개의 얼음 같은 불꽃으로 폭발합니다. 사파이어는 반대로 빛을 반사하기보다는 흡수하여 깊은 파란 불꽃으로 안에서부터 빛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짝임이 아니라 눈부신 광채입니다. 이 세트를 구성하는 귀걸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귀걸이는 목걸이의 디자인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용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유지합니다.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타원형 사파이어가 귀를 장식하고 그 아래로는 움직이는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 즉 또 다른 사파이어가 다이아몬드 파베에 둘러싸여 내려옵니다. 이 움직임은 귀걸이에 생동감을 부여하며 고개를 돌릴 때마다 흔들리면서 파란 물방울들이 춤추고 빛을 받아들여 왕실의 모습을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1953년 4월 9일, 룩셈부르크는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전후 재건과 유럽 군주국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사건, 즉 상속 대공장과 벨기에 공주 조제핀 샤를로테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거리는 환호하는 군중으로 가득했고 전 세계의 시선은 이 동화 같은 대공국에 쏠렸습니다. 바로 이날 사파이어 세트가 대성공을 거두며 첫 선을 보일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공식 예식 후 대공 궁전에서 성대한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무도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젊은 상속 대공비가 등장했을 때 홀 전체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목걸이였습니다. 그녀의 목에 밝은 피부와 값비싼 천을 배경으로 목걸이는 깊고 거의 신비로운 푸른 불꽃을 내며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얼음 같은 후광에 둘러싸여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베버의 걸작이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신구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통치자를 장식하는 휘장, 암묵적인 왕관이 되었습니다. 목걸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녀가 떠맡은 권력과 책임의 상징처럼 그녀의 쇄골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박힌 모든 보석은 오랜 가문의 역사, 나라의 부, 그리고 왕조의 불변하는 유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유럽 귀족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그녀의 보석 대관식이었습니다.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홀에 퍼진 속삭임은 감탄과 경외심, 어린 부러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은 사파이어를 착용한 대공비의 사진을 전 세계 신문과 잡지의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상징주의에 대해 썼습니다. 벨기에 왕실의 이 아낌없는 선물은 두 나라를 잇는 귀중한 다리이자 견고한 동맹의 보증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사파이어 세트는 정교한 세팅에 담긴 단순한 보석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이름 그리고 운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룩셈부르크의 보석 역사가 앞으로 맞춰나갈 전설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 예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장신구를 통해 자신이 미래의 대공비, 즉 우아하고 강하며 높은 지위에 합당한 존재임을 선언한 젊은 공주의 승리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장신구는 그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사파이어 세트는 대공비 조제핀 샤를로테의 이미지와 거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첫 등장이 승리였다면 그 후 수십 년은 황금기였습니다. 절제되고 귀족적이며 완벽하게 우아한 타고난 스타일 감각을 지닌 대공비는 이 세트를 가장 좋아하는 장신구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착용하는 것을 넘어 이 장신구와 대화하며 복잡한 특성의 모든 면을 드러내고 그것을 왕실 이미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제핀 샤를로테의 손에서 세상은 이 장신구를 가장 웅장한 모습, 즉 티아라 형태로 가장 자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엄숙한 행사를 위해 이 구성을 분명히 선호했습니다. 틀에 고정된 목걸이는 빛나는 얼음 왕관으로 변모했고 그 중앙에는 주 사파이어의 깊은 수레국화색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 티아라는 국빈 만찬, 다른 국가 원수들의 공식 방문, 그리고 유럽 군주들의 결혼식에서 그녀의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이 티아라는 블라디미르 티아라가 영국 왕실의 상징인 것처럼 룩셈부르크 궁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들을 상상해 봅시다. 대공비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영접합니다. 그녀는 최고 훈장의 푸른 리본과 조화를 이루는 사파이어 티아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자의 결혼식에서도 그녀의 머리에는 이 티아라가 빛나며 룩셈부르크 왕조의 지위와 오랜 역사를 선언합니다. 조제핀 샤를로테는 장신구의 변형을 능숙하게 활용했습니다. 덜 격식 있는 만찬에서는 목걸이로 착용하고 낮에는 재킷 칼레 클립 브로치 중 하나를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주얼러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 장신구는 그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티아라를 착용한 그녀의 사진은 전 세계로 퍼져 룩셈부르크 군주국의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부유하지만 허세 부리지 않고 현대적이지만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 세트는 그녀의 남편인 장대공의 길고 안정적인 통치 기간 내내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 미래의 상속자인 앙리를 포함한 아이들의 탄생과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보석들은 조용한 가족 저녁 식사와 시끄러운 정치적 사건들의 무언의 증인이었고 주인의 기운을 흡수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파이어는 그녀의 외모와 성격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차갑고 깊은 색깔은 그녀의 밝은 눈과 엄격하고 북유럽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 보석들의 빛 속에는 그녀의 본질, 즉 왕실의 위엄, 절제, 그리고 내면의 힘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유럽인과 룩셈부르크 사람들에게 대공비 조제핀 샤를로테의 이미지는 이 사파이어 광채 없이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이 장신구의 황금기는 한 여인의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역사를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웅장한 보석 세트를 왕조의 유물로 만들고 그것을 유럽 왕실의 연대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통치 시대가 끝났을 때 다른 누군가가 이 보석들을 그만큼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황금기에는 그림자가 있고 궁정 생활의 완벽한 외관 뒤에는 종종 복잡한 인간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조제핀 샤를로테의 통치를 상징했던 사파이어 세트는 룩셈부르크 궁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지만 비공식적인 이야기 중 하나, 즉 대공비와 그녀의 며느리인 마리 테레사 사이의 긴장된 관계에 대한 비자발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보석과 관련된 어떠한 재정적 조작이나 범죄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면은 두 세계와 두 강한 여성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정 안팎에서는 수십 년간 끊임없이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한편에는 유럽 왕실의 뼈대 있는 공주로 엄격한 전통 속에서 자라 귀족적 절제와 격식의 표본이었던 조제핀 샤를로테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쿠바에서 금융가 집안에 태어나 밝고 감성적인 마리 테레사 메스트레가 있었죠. 신세계 출신의 여인인 그녀는 오래된 군주제에 자신의 뜨거운 기질과 솔직함을 불어넣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질적인 존재로 여기며 아들의 선택을 끝내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조용한 가족 드라마 속에서 사파이어 세트는 특별하고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지배하는 대공비가 착용하는 권위의 망토이자 왕가의 휘장이었죠. 마리 테레사에게 언젠가 이 보석들을 착용할 것이라는 전망은 새로운 역할에 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문에 따르면 자신과 매우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던 여인의 이미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제핀 샤를로테가 이 티아라를 착용하고 등장할 때마다 누가 진정한 안주인인지를 말없이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진실은 어디까지이고 소문은 또 어디까지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모든 이야기는 궁정의 어떤 공식적인 언급도 없이 그저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미 대공비의 자리에 오른 마리아 테레사는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복잡했고 그분에게서 거부감을 느꼈음을 솔직한 인터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이 용감한 한 걸음은 수년간 떠돌던 소문들을 문서로 입증된 사실로 바꾸어 놓았고 화려한 공식 초상화 뒤편에 드리워졌던 그림자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석 세트에 얽힌 스캔들은 도난이나 교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산에 대한 심리극에 가까웠습니다. 마리아 테레사에게 이 사파이어들은 단순히 값비싼 보석이 아니라 인정받기까지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우면서도 무거운 유산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광채는 화려한 무도회와 연회의 기억뿐만 아니라 두 대공비 사이의 말없는 갈등과 침묵의 대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0년 가을, 장 대공이 36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아들 앙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국가 원수만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왕실 가족의 지위 또한 변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대공비 칭호를 지녔던 조세핀 샬롯은 이제 원로 대공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마리아 테레사는 새로운 단계로 발돋움합니다. 칭호와 함께 그녀에게는 왕가의 주요 보석을 착용할 권리 또한 계승되었습니다. 조세핀 샬롯의 이미지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사파이어 세트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잡하고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안정과 익숙한 군주제의 시대와 작별하는 순간이었고 마리아 테레사에게는 긴 여정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물을 착용할 권리를 얻는 것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이 가진 무거운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석들은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이미지와 너무나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것을 착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대공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005년 조세핀 샬롯이 서거한 후 사파이어 세트는 오랫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 보물 자체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주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애도 기간을 보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것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현명하고도 섬세한 공백이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는 이 장신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티아라를 착용하고 남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향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린 다음 전설적인 사파이어를 완전히 새로운 해석으로 선보여야 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사파이어 보석함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왕실 관찰자들과 보석 애호가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걸작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조세핀 샬롯 대공비의 기억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무리인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자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인가? 이 긴 공백은 장신구의 신비로운 아우라를 더욱 강화시켰고 그 예상되는 귀환을 유럽 왕실의 주요 보석 미스터리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의 침묵 끝에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크리스티 경매장도 박물관 진열장의 유리 뒤편도 아닌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바로 합법적인 주인에게서 말입니다. 현임 대공비로서 마리아 테레사의 마지막 생일을 기념하여 공개된 공식 초상화는 왕실 보석 애호가들 사이에서 폭탄이 터진 듯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설적인 사파이어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시 빛을 발했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완벽한 재해석이자 대담하고 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대공비는 아마도 다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보석 세트의 가장 상징적인 구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녀는 티아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반베버의 걸작을 본래의 형태인 웅장한 목걸이로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절묘한 한 수였습니다. 티아라는 조세핀 샬롯의 권력의 상징이자 그녀의 은밀한 왕관이었습니다. 목걸이를 착용한 마리아 테레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녀는 장식의 초점을 머리에서 심장으로 옮김으로써 보석을 더욱 개인적이고 친밀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해석은 모든 이미지에 걸쳐 강조되었습니다. 고전적인 무도회 드레스 대신 모던하고 우아한 나탄의 짙은 남색 점프슈트가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한 장의 초상화 안에서 시대를 초월한 대화를 담아냈습니다. 20세기 중반의 기억을 품은 유서 깊은 보석들이 21세기의 패션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것입니다. 마리아 테레사는 전임자의 이미지를 재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설적인 보물을 그녀 자신만의 스타일, 즉 현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스타일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보석이 박물관에 박제된 전시물이 아니라 여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간 이 보석에 대한 인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조세핀 샬롯의 티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사우 바일부르크 나사우 와일부르크 가문의 위대한 사파이어 세트가 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주인에게 적응하며 계속해서 살아 숨쉬어야 하는 왕가의 유물이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한 개인의 그림자로부터 그것을 해방시키고 전체 왕실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기억을 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정중하게 보물의 역사를 이어나가며 그 안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녀의 남편이 왕위에서 물러날 무렵
이 보석 세트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별 초상화에 등장하면서 그것은 계승뿐만 아니라 현명하게 변모하는 군주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는 캐럿과 흠잡을 데 없는 출처만으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 여성, 두 시대, 그리고 과거의 유물을 미래의 보물로 탈바꿈시킨 섬세하지만 단호한 한 번의 몸짓이 얽힌 복잡한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그것은 방탄유리 뒤편의 국립박물관에 안치되어 있지도 않고 개인 소장품으로 팔려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보물의 집은 룩셈부르크 대공의 보물고, 즉 미래 세대를 위해 왕가의 가장 상징적인 보석들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한 가족 기금에 있습니다. 이는 이 보석 세트가 결코 팔리거나 나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개인 장신구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람의 소유가 아닌 왕관에 속한 국가의 유산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의 현재 지위는 침묵하는 유물,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장 성대한 행사에서도 매일 착용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의 등장은 항상 사건이자 항상 메시지입니다. 마리아 테레사의 고별 초상화에 등장한 것은 지나가는 시대에서 그것의 마지막 위대한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새로운 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장은 분명 미래의 대공비, 즉 대공세자비 스테파니와 연결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스테파니는 이미 이 보석 세트의 귀걸이를 여러 번 착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섬세한 암시이자 계승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려는 시도는 단순히 어려운 것을 넘어 어떤 면에서는 저속할 것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가치로 매길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물질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완벽한 색상의 대형 실론 사파이어, 최고 품질의 수백 개 다이아몬드, 그리고 유명 보석 브랜드의 솜씨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것의 진정한 가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의 주요 가치는 바로 그 출처, 즉 흠잡을 데 없는 소유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 대공비의 기억, 수십 년간의 통치, 시대의 변화, 그리고 조용한 가족 드라마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영혼을 간직한 보물,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의 언어로 쓰인 귀한 연대기입니다. 그 임무는 단순히 장식하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의 통치자들에게 그들 이전에 존재했던 이들과 그들의 어깨에 놓인 책임을 상기시키며 세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나가는 시대의 마지막 순간에 이 보석들은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들은 권력과의 작별이 아니라 역사와의 화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대공비의 사진 촬영은 단순한 형식적인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임 배우자로서 그녀의 마지막, 가장 섬세하고 가장 강력한 행보였습니다. 복잡한 유산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행위였습니다. 티아라가 아닌 목걸이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단순한 스타일 선택 이상의 것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가르는 경계를 만들었고 전임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자신과 보석 그 자체를 그녀의 그림자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것은 침묵했지만 웅변적인 과거와의 대화였습니다. 이 몸짓에는 도전도 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역사의 무게를 머리의 짐이 아니라 심장의 장식처럼 지고 가는 방법을 찾은 한 여성의 지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파이어 세트의 역사는 위대한 보석들이 지닌 가장 중요한 법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인간 운명의 말없는 기록자입니다. 그 안에는 자부심, 냉철한 절제, 외면당한 고통, 그리고 화해의 고요한 환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단순히 목격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의 왕관으로 이어진 두 강인한 여성, 두 개의 이질적인 세계 사이에서 펼쳐졌던 한 편의 드라마를 함께 만들어낸 주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왕조의 모든 화려한 면모와 외부의 시선에는 감춰진 복잡한 사연들까지 아우르는 왕조의 실질적인 화신인 셈입니다. 이러한 보물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덫과도 같습니다. 그것들은 주인들보다 오래 살아남아 세대를 잇는 굳건한 다리가 됩니다. 또한 화려한 광채와 높은 지위 뒤에는 늘 야망과 열정, 희망을 품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사파이어들의 차가운 빛 속에는 장대공과 조세핀 샬럿 대공비의 통치 역사가 영원히 새겨져 있으며 그 면면에는 마리아 테레사가 찍은 현명하고도 고요한 마침표까지 고스란히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석 세트는 새로운 장,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값비싼 보석의 묶음이 아니라 복잡하고 심오한 의미로 가득 찬 유물로서 다음 세대에 이어질 것입니다. 군주들은 쓰러지고 시대는 바뀌어도 차가운 보석의 광채 속에 영원히 새겨진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걸작은 그 가치 때문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들려주는 이야기들 덕분에 불멸의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